자, 볼게요. 19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95페이지. 195페이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이전에 했던 것 내용들 중에서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종류하고 그다음 그게 가진 특징은 우리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할 때, 그렇죠? 2주차 때. 그래서 그때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확인하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좀 약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195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 나오나요? 용도 지역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볼 건데, 용도 지역은 일단 하나의 땅에 용도 지역은 몇 개다? 하나다.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복이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용도 구역을 그러면 지정하는 지정권자, 즉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가운데 보시면 가로 2번에 용도 지역 지정에서 동그라미 1번 나오나요? 그게 15회, 17회, 21회, 29회 네 번이 나왔어요. 지정권자 아까 얘기했죠.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관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에요. 이건 기본 과정 가서.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196페이지 보세요. 196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 나오나요? 우리가 용도 지역 얘기하면서 크게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죠? 도시지역.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이 나와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쭉 보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뭐가 나와요? 관리지역이 나옵니다. 관리지역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관리지역은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걸 묶어놓은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그래서 보면 뭐 준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뭐해서 준해서,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지정하기는 애매한 땅을 일단 관리지역으로 했다가 나중에 편입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리고 농림업의 진흥이나, 농림업 지형이 뭐예요? 이거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걸 또 관리적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 이게 바로 뭐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땅을 또 관리적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뭐해서 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아니지만 그것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농림지역, 농사 짓는 땅인데 동그라미 3번,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이나 그 다음에 수산은 뭐 수자원, 해안, 그리고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부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하지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부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누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하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정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또 어떻게 나누시냐면 기억나시죠? 보존관리. 이 보존관리는 무엇에 준한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땅을 보존관리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준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 농림지역에 준하는 거고,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거고, 이렇게 각각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로 4번에 용도지역의 세분 나오나요? 용도지역의 세분 나오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나누면 뭐냐면 크게 나눠서 몇 가지예요?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6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거지역은 크게 나누면 이거예요. 앞자를 따면 전, 일, 준 이렇게 됩니다. 전, 일, 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 일, 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됐나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책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전용 주거지역은 크게 몇 가지냐면 두 가지. 1, 2, 두 가지니까.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크게 세 가지. 세 가지니까 1, 2, 3 이렇게. 준주거지역은 그냥 하나.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6개 이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럼 주거에 뭐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용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딱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생활하기가 양호하겠어요. 다른 거 없이 딱 주거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양호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주거라 그러면 딱 얘기하는 게 주택이죠. 그럼 주택인데 주택은 크게 나눠서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냐면 단독 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공동주택 이렇게 돼요. 뭐 연립 이런 것들은 다 세부적인 거고 크게 단독과 공동이에요. 그래서 1, 2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독을 뭐로 보여요? 1로 보고 공동을 2로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땅의 용도를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뭐냐에 따라서 무엇을 지을 수 있고 무엇을 지을 수 없는 게 나온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이건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1, 2, 3을. 자 일반적인 주거니까 건물의 층수 형태로 나눕니다. 즉 뭐냐면 저층 주거지역이 있을 거고 중층 주거지역이 있을 거고 중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 2, 3으로 나눠요. 그래서 저층, 중층, 중고층. 그럼 밑에서부터 뭐가 돼요? 1, 2, 3. 됐나요? 저, 중, 중고. 그래서 1, 2, 3.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저층 구조물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2종 주거지역은 중층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종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라 그러면 중고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주거지역 중에서. 됐나요? 그렇게 나누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준주거지역은 주거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업무나 상업에 대한 기능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그 기능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준주거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보시면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근린이 뭐예요? 근처 가깝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거 있잖아요. 주거에 가깝게 위치하면서 생활용품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업시설 그런 것들이 바로 근린상업지역이고 유통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도심지 내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유통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그리고 중심상업은 우리 도심지 있죠. 도심이나 부도심 내에 상업을 하는 지역들. 그게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게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용도가 시험 문제 나오고 그렇지는 않는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종류를 조금 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 친구 중에 근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린이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900을 벌어요. 하루에요. 하루에 900을 벌어요. 뭘 하는데 하루에 900 버느냐? 상업을 해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얘기 못 합니다. 그 친구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얼마 벌면 900을 그럼 하루에 900 벌면 30일 일하면 얼마죠? 2억 7천이에요. 2억 7천이죠. 2,700이 아니죠. 900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상업을 해요. 그 정도로 버는 친구예요. 900을 버는데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유일하게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벌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수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적성에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은 버는 거지. 뭐 돈이 또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하루에 얼마 번다고 근리한 친구가 900 번다고요. 900.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상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누구 있다고요? 근린이 유일하게 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번다고요? 900을 번다고요. 근린 상업, 그리고 유통 상업, 일반 상업, 중심 상업. 그리고 근린 이 친구가 하루에 얼마 번다고요? 900 번다. 그 하루 900 버는 거 알아야 나중에 용적률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900 버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공업지역도 주거지역하고 똑같아요. 전일준입니다. 전일준.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 뭐죠?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 뭐죠?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은 뭐냐면 딱 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 공해성이 있는 공장이 있죠. 제품을 만드는데 공해성, 화학적 요소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은 그것만 지을 수 있는 곳을 묶어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용 공업지역. 그런데 제품 자체가 공해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공장만 묶어놓은 곳이 어디예요?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중공업은 공업이지만 거기에 주거하고 공업, 주거하고 뭐죠? 업무, 상업 이런 기능을 같이 병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뭐다? 준공업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녹지 지역은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 생, 자. 그래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게 보존 녹지는 개발이 안 되는 곳.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생산 녹지는 개발을 일단 보류한 거예요. 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리고 자연 녹지는 개발을 뭐죠? 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연 녹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이 나오고 그리고 197페이지 보니까 가로 5번에 용도 지역에 뭐가 나와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옵니다. 건폐율이 뭐냐면 건폐율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땅 면적이 있어요. 대지 면적. 이 대지 면적을 내가 다 지을 수는 없어요. 공공의 이익이, 공공에 대한 뭐죠? 생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하면 자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침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법에서 건축법에서 제한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만큼만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정해놓은 비율이 뭐예요? 건폐율이에요. 건폐율이 뭐냐면 건축 면적, 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비율. 그게 뭐예요? 건폐율. 됐나요? 그러니까 땅에서 건물이 들어서면서 땅을 덮었을 거잖아요. 그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바로 건폐율. 근데 이게 땅의 면적이 100%를 줄 수는 없어요. 100%라는 건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100% 뭐죠? 무조건 100% 밑으로 내려가야죠. 미만이야 되죠. 100%가 될 수 없어요. 100%는 꽉 다 차는데 그걸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용적률입니다. 그럼 건폐율이 어떻게 보면 수평으로 옆으로 늘어나는 비율을 조절했다고 그러면 한 층 한 층 올릴 수 있는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 뭐예요? 그게 용적률입니다. 말 그대로 용적률이 뭐냐면 하나의 단위체를 적이 뭐죠? 적층 쌓아서 올린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쌓아서 올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용적률. 그걸 이제 쭉 제시해놨는데 여기 나오는 용도 지역 있죠. 이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197페이지 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표가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울 겁니다. 오씨, 이거 어떻게 외우지? 5분 만에 외웁니다. 이거 5분 만에 외워요. 정말 쉽게 외웁니다. 이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면 숫자 바로 나와요. 툭툭 튀어나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이건 할 겁니다. 지금 외울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본 과정 가서 이건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와 이거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거고 한 번 정도 나온 거라고는 이거 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외울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외웁니다. 자, 그래서 198페이지 보시면 건폐율 제한 목적과 용중 제한 목적 설명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19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용도지구. 용도지구. 그러면 용도지구에 대한 종류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렇죠.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용도지구 개념에서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 나오나요? 그거죠.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뭐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죠? 그리고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용도지구 종류 나오죠. 이거는 첫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류 한번 보면 방제지구, 제를 뭐 하는 거예요? 방제하는 거. 옆에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취락지구, 흩어져 있는 거를 한꺼번에 모으겠다. 그리고 개발을 진흥하겠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나 이런 것들 뭐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경관 보호, 경관지구. 그리고 특정 용도를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그렇죠? 이 건물이 학교 건물이 있는데 옆에 나이트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고도지구, 비행장 근처에. 그리고 방화지구, 화재가 많이 나는 곳.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 하나가 뭐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전에 얘기했죠. 원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법조문 순서가 아니고 제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왜 바꿔놨냐면 외우기 편하도록 바꿔놓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는 세부적인 종류가 또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4개는 세부적인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31회 때 세부적인 종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외워야 외우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제지구 종류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에. 방제지구 종류에는 자연 방제가 있고 또 뭐죠? 그렇죠. 도심지 내에 방제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 2가지가 있구나.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또 집단 칠학이 있고 뭐죠? 뭐 자연 칠학. 그리고 주거 개발 진흥 지구는 주거를 개발할 수도 있고 산업 유통 개발할 수 있고 관광 휴양 그리고 복합적인 개발, 특정 개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호지구는 아까 얘기했죠. 역사, 문화,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중요시설물, 군사시설이나 여러 가지 중요시설 있죠. 그거 보호할 수도 있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경관지구는 자연이 너무 경관이 좋은 거예요. 그거 보호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가지, 지역 내의 주거지나 중심지, 시가지 경관을 또 뭐죠? 시가지가 또 되게 아름다운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으면 안 되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냐면 경기도 쪽 가보면 수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이나 이런 쪽 그 주변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태. 그거 이제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종류가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5가지만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고 밑에는 종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뒤에 나오는 종류는 외우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일단 기초과정 때는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 종류까지도 같이 외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용도구역 나옵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여러분들 종류가 뭐였냐면 이거 있죠. 개발도 수시입. 됐나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하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죠. 아까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국장. 결정권자, 지정권자는 국장. 그래서 201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라 돼 있어요? 국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여러분 보세요. 도시에 공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그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국장이 그 도시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국장은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일단 그거 볼게요. 용도구역을 아까 어차피 용도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결정권자 한번 적어 놓어 볼게요. 누구죠? 국장이 있고요. 시 도지사 있고요. 또 대도시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장이 나설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공원이니까. 그럼 이건 누가 나서면 돼요? 그렇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그래서 국장만 제외하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줄여서 제가 대시장이긴 했지만 대도시시장입니다. 이거 칸이 좁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로 나오죠. 이건 뭐예요?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됐나? 그래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까지 체크가 돼 있고 넘겨보시면 202페이지에 이제 시가와 초정구역 나오나요? 시가와 초정구역 나오는데 시가와 초정구역은 이 중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원래 국장이 했는데 국가계획 연계만 하고 원래 이제 누구한테 넘겼어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가와 초정구역은 누가 결정하느냐 물어보면 시도지사하고 국장 이렇게 돼요. 조심하실 게 누가 안 들어가요? 대도시장이 안 들어갑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 그래서 202페이지에 시가와 초정구역 지정권자 기억 시도지사가 직접 한다든지 행정기관 요청받아 할 수 있고 니언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는 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로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책에 보시면 지정권자 누구라 돼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럼 누구예요? 다죠. 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입지 규제 최소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주민 입장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국장 시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다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가 된다는 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용도구역 부분 종류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실 거 먼저 기억하실 거 개발제한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입지규제 제소구역 이건 안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이거하고 시가조정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지규제 제소구역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면 입으로 다 들어간다. 입으로는 다 들어가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전혀 기억이 안 나면 자꾸 아시겠죠? 입으로 다 들어간다.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냥 다 들어간다. 이렇게. 그럼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두 개는 절대 안 헷갈리거든요. 이게 두 개 헷갈리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긴 도시죠. 그러면 도시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 이건 시도지만 도시잖아요. 그럼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시가와도 도심지지만 도시란 얘기가 없죠. 그러면 뭐가 돼요? 시가와만 들어갔죠. 그러면 이 도시 들어간 대도시는 안 들어간다고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뭐죠? 구별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 중에 하나니까. 아시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따져보시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시도지사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도시자연공구역에서 누구 들어가요? 대도시장 들어가고 그 대신 시가와 초정구역은 대도시장이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구별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도시자연, 도시 이거는 대도시 들어간다. 그런데 시가와 초정은 시가는 도시가 대도시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헷갈리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왜 시가와 초정구역을 했는지 하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03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나오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뭐죠? 개념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권자 기억나시나요?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여기 부분.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부분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정권자 가로 1번 의회 보시면 결정권자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예. 됐죠? 자,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가 도시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도시군입니다. 그럼 여기 얘기해 주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군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도시군이에요. 그럼 이 도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됐나요? 뭐 반대로 또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쪽이 서울특별시죠. 지금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특별시 전부를 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건 없어요. 이걸 개발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모든 도시가 뭐죠? 똑같아야 된다. 이 서울특별시는 여기든 뭐죠? 모양과 높이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게. 블록을 묶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시 중에 어디를 그렇죠.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여기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시의 일부 여기 이 일부 되나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게 첫 시간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203페이지를 잠시 보세요. 203페이지에 1번 지구 단위 계획의 개념 나오죠? 가로 1번에 의 나오죠? 정의 보세요. 뭐는 지구 단위 계획 동그라미 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게 바로 도시군이에요. 그게 도시군이에요.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를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에 대해서 일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운 이 일부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하면 되죠. 이제 구역 지정할 때 이 전부를 다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부만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해도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그래서 구역 지정할 때는 전부가 될 수도 있지만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헷갈린다고. 어디에 보시냐면 밑에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나오나요? 거기 보시면 가로 1번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나와요? 누가 지정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계속 나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큰 틀을 짜지 않으면 큰 틀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할 때 고난권자가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잡혀 있으면 고난권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국장, 시도의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그 지역이 뭔지 몰라. 우리 어떤 지금은 그 지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 동그라미 또는 일부 동그라미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정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도시에 대해서 일부를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부를 구역을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할 수 있다고. 위하고 밑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게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분들도 나중에 가서 뭐죠? 아니 왜 전부가 나오고 왜 어떤 때는 전부 일부 나와요? 이렇게 돼요. 왜? 시험 되는 걸 바꿔서 내니까 자꾸.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항상 헷갈리는 거는 확실히 머릿속에 안 넣으면 계속 발목을 잡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뭐죠? 또 잊어버려요, 당연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왜 잊어버리지 하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당연히 잊어버린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란 것은 당연히 잊어버리죠. 어떻게 이걸 계속 천년만년 기억해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외운다는 것은.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아니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으면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360을 다 돼요? 아니 360을 기쁜 날도 있으면 뭐죠? 슬픈 날도 있고 또 뭐 잘 되는 날도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고 아니 성공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지.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좀 마음을 스스로가 뭐죠? 쥐어 짜지 마세요. 좀 어떤 때는 느긋하게 뭐죠? 풀어주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뭐죠? 좀 약간 조기도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좋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뭐죠? 힘들어하게 되고 그러면 놓게 돼요. 그게 슬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로운 마음도 가지고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해야 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빡세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스타일인데 집에 가 보면 이제 큰 애가 있거든요. 큰 애가 있어요. 큰 애가 있겠죠. 큰 애가 있어요. 작은 애도 있고요. 둘 다 남자아이인데 큰 애가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예. 왜요? 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예. 그래요. 예. 젊어 보이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어요. 예. 뭐 결혼 일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애가 대학 들어갔는데 큰애 스타일이 저하고 좀 달라요. 큰애 스타일은 좀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큰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물어봤거든요. 하도 뭐 힘들다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저는 너 힘들지 않아? 학교 다니는 거니까 머뭇거리더라고요. 얘가 힘든갑다. 그러면서 아빠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구나. 말은 안 했지만 진짜 힘든구나. 그러니까 전 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뽕해진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가 진짜 이게 대학 가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러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대학 가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누가 안 시켜도 대학 가서 도서관에 새벽 5시에 가서 공부하고 또 수업 마치고 또 공부하고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냐 그 전공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큰애는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뭐가 행복해? 가서 애들이랑 축구도 하고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너무 행복하대요. 그게. 그래서 좀 그렇다.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큰애 스타일이 뭐냐면 뭐 긍정적이에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옆에 보고 있는 저는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행복이잖아요. 아니 그게 행복이라는데 아니 꼭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게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하면 그건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이 다른 사람 봤을 때 너무 초라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렇구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격은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너무 이렇게 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다른 사람은 이 시간에 뭐죠? 공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을 여러분 집에 가서 칭찬해 주셔야죠. 오늘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해서 오늘 조금 뭐죠? 공부를 조금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탓하지 마세요. 왜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나와서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동상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나 안 해야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시 시작해서 일어나서 한다는 그 용기, 그건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죠? 학원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와서 수업 듣는 거고. 그게 제가 수업 시간 얘기할 때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해요, 저는. 왜요? 모르니까 왔죠. 아는데 여기 왜 와요? 알면 그냥 안 하지. 혼자 와서 하지. 모르니까 와서 듣고 설명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도 하고. 무상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얘기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수업만 쭉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시간이 여기가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제가 얘기했냐면 이 얘기했을 거예요. 용도구역 종류 얘기했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에 결정해야 될 사항 중에 이 용도구역 중에 어느 하나를 물어봤을 때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는 거. 그런데 이거 말고 뭐 있었냐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하는 거예요, 안 속하는 거예요? 안 속해. 그거는 사적 개발을 할 때 개발 행위에서 나오는 거고 이 용도 구역 종류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밴드에서 그 문제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뭐죠?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상이세요? 그렇게 돼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기둥 플러스 기둥 과 그 다음에 지붕 또는 벽 이렇게 했죠. 이거와 지붕 과 기둥 또는 벽 뭐가 틀리냐 이 얘기예요. 틀리죠 이게.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그래도 또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상이세요? 이거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둥과 지붕 또는 아니란 얘기예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가 가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받치는 기둥이 올 수도 있고 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는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기둥이 오면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들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고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는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느 땅에다가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면 되느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왜 한다고 그랬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이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땅은 무슨 땅이 돼야 돼요? 개발되는 땅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하는 곳이에요? 안 하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묶을 수 있어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땅은 보기 중에 개발 제한 구역.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보시면 무슨 얘기냐 넘겨보시면 20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자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기할 것 같아서 자른 거예요 지금. 이래 많은 내용을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땅을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고. 개발되는 땅과 개발되지 않는 땅을 구별하시면 개발되는 땅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는 거고 개발되지 않는 땅, 녹지지역 아니다는 얘기예요. 녹지지역이 뭐로 바뀌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개발할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런 걸 나중에 1월 달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앞자를 따죠. 어떤 때는 앞자를 안 따요.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만 알면 되는 건데.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쫙 있지만은 우린 지금 이거 체크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가로 2번 보시면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나오는데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나오나요? 이것도 지금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시간에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될 내용은 이거죠. 이 부분. 이겁니다. 이 부분.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즉 결정권자 누구예요? 국장. 그리고 도시자연 공구역을 지정하는 자. 그렇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자. 그렇죠.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자. 시도지사하고 그렇죠. 국장. 이렇게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자. 그렇죠. 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